또 스타트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들 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이제 또 오늘 경기 또 이제 중승부 4전 전승 도전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MLB도 좋았고 이제 또 중승부도 좀 안전하게 조금 먹었죠.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이제 슬슬 한번 스타트를 조금 걸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또 잠깐만요. 세팅만 잠깐 들어가고 자, 이제 또 끊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일본 야구밖에 없어요. 일본 야구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일본 야구와 또 축구 두 경기, 또 배구 두 경기 이렇게 조금 기다리고 있죠. 일단 또 1시 경기는 또 오바, 뭐 프렌, 또 역배까지 조금 추천을 드렸는데 그래도 미국이 또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또 오바나 또 프렌 사이드 접근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이 되셨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주니치와 히로카프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매치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이 매치업에서 과연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시즌 맞대 같은 건 이제 또 10번의 매치 히로카프가 7승 3패로 히로카프가 주니치전에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가 없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또 오노와 모리시타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리시타가 예전 폼도 좀 아니고 일단 또 주니치가 어제 또 연패 탈출하면서 또 요코전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니치의 또 오노 홈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배가 조금 잡혀 있다는 부분들은 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약간 오노도 실질적으로 최근의 페이스, 요미전에 한 차례 조금 승리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시즌 중반부 들어서 약간 조금 체력적인 이슈들을 조금 보였다는 점들은 좀 배제할 수 없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모리시타도 최근에 역시 또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오버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6.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다득점을 조금 염두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너도 최근에 또 실점이 조금 증가, 또 모리시타도 뭐 꾸준한 실점률을 올 시즌 조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또 올 시즌 주니전이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오너도 지금 현재로 최근 장타용과 실점이 조금 늘어났던 경기들을 조금 보여줬고 일단 히로카프가 또 이제 팀타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또 주니치전에 조금 나쁘지 않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저는 히로 역배 가능성도 적지 않아 조금 보고 있는 격이다. 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상대성이라는 게 또 존재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시즌 맞대결도 역시 또 7승 3패, 7승 3패로 히로카프가 주니치전에 올 시즌은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역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패도 역배 아니면 또 이제 약간 언어바 기준점에서는 6.5 오바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또 이제 또 한신과 야쿠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의 1.50 배당. 1.50 배당 잘 안 들어오죠. 주니치 또 1.50 배당이다. 그지? 자, 다음 게임 또 한신과 또 야쿠르트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은 또 이제 뭐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또 야쿠르트는 조금 처지고 있죠. 시즌 초반에 페이스가 상당히 또 좋았고 센트럴리그 1위를 달렸었는데 이제 약간 조금 처지면서 3위 자리를 조금 달리고 있고 일단 한신은 최근에 또 센트럴리그 1위를 또 달성을 하면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선발 카드는 시모무라와 이제 다카시 케이지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어제는 또 이제 한신이 이하라가 또 복귀를 했었죠. 이하라가 또 복귀하면서 한신이 또 타격감을 조금 좋게 보여주면서 승리를 조금 가져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시모무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또 팀들, 뭐 센트리그 팀들이 또 투수들이 조금 빡세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한신의 유망주들은 절대 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일단 2군 성적이 상당히 또 나름의 또 검증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고 물론 또 직전 주니전의 1군 첫 등판에서 5이닝 동안 2실점 실점이 조금 있긴 했지만은 뭐 나름 또 괜찮은 컬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팀이면 모르겠는데 한신 유망주들은 실제 또 투수 왕국에서 이렇게 1군 무대에 또 설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또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또 다카시 케이지도 물론 좋았죠. 시즌 초반에 또 페이스도 조금 늦게 또 합류를 해서 나름의 또 이제 2군에선 부진했지만은 1군 피칭이 조금 준수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최근 또 2연패 비롯해서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일단 또 최근에
홈 4경기, 원정에서의 2경기를 치렀었는데 원전 2경기는 전부 다 2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자, 용기는 어떻게 보면 또 팀 밸런스도 지면대로 또 한신이 약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고 야쿠르트가 조금 하락세로 꺾여 있다면은 충분히 또 저는 한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하죠. 팀 분위기 자체도. 자, 용기는 근데 어떻게 보면 5.5를 받은 경기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승패도 승패지만은 과연 또 용기가 왜 5.5일까? 어제 또 우리가 또 히로카프 오버를 좀 좋게 봤었어요. 그죠? 아무래도 선발들의 불안 요소가 좀 있었던 매치인데, 야, 그게 또 언더가 나긴 했어. 상대 또 충격적이었는데, 이 경기도 왜 5.5일까? 전 충분히 또 용기도 난타전의 가능성도 일정 수준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경기는 다득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신 사이드,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리오넴과 세이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해요. 리오넴도 아시다시피 타격적인 폼들이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어떤 세이브도 지벤제로 일단 역시 또 시즌 초반에 상대 또 페이스를 끌어올렸다가 역시 또 야쿠르트 같이 야쿠르트 지금 이제 센트리그 1위였잖아. 세이브도 어떻게 보면 또 퍼시픽 리그 1을 찍었었거든. 근데 어느덧 세이브도 이제 또 약간 조금 처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물론 또 2위 자리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양 팀들의 매치가 올 시즌 상당히 또 팽팽합니다. 6승 6패요. 12번의 매치가 6승 6패로 어느 쪽의 우위를 조금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팽팽한 매치를 조금 보여줬고, 그래도 또 이토와 타케우치의 맞대결이라면은 타케우치도 올 시즌 또 리오넴전에 1패를 조금 안긴 했지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본인 피칭이 나쁘진 않았다. 자책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깔 수 없는 내용이고요. 반면 또 이제 무엇보다 이토도 직전 라쿠텐전에서 한번 대패가 있었습니다. 올 시즌 또 라쿠텐전의 극강이었죠. 일단 또 2전 전승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었는데 7이닝 동안 11피안타 6실점으로 일단 무너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난이도 있는 매치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이토가 최근에 약간 피안타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세이브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 물론 또 이제 약간 최근에 또 타케우치도 조금 고전했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한데 전 전반적으로 여기는 세이브 역배 또 2.05배 잘 들어오는 역배당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요 경기는 역배당 가능성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만 요 경기는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 돼요.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살짝 조금 손이 가지 않는 매치고, 일단 저희가 약간 배당을 좀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2.05배의 또 유혹, 또 이제 역배당에 또 잘 들어오는 배당의 또 유혹은 조금 뿌리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세이브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 경기는 또 지마와 오릭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마 롯데. 자, 지금 들어 오늘 경기는 또 히로이케와 타지마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양팀 선발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히로이케도 시즌 초반 페이스는 상당히 또 좋았다가 쭉 연패를 달리고 있고요. 반면에 타지마도 일단 계속해서 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양팀 선발들의 매치라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승패도 승패지만은 실제 또 6.5 기준점 오버가 1.59배 정배당이 조금 잡혀 있는데 일단 요 경기는 난타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내용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조금 양팀 선발들 최근에 피안타들이 조금 더 늘어나 있어요. 일단 조금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일단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히로이케도 불안해요. 일단 시즌 초반 페이스와 또 지금 현재 다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타지마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타지마 같은 경우는 자, 올 시즌 원정에서 5경기를 치렀어요. 5경기 동안 4패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4패 2승이 이제 홈에서 2승이고 원정에서는 일단 4패만 당하고 있어. 5경기 동안 4패만 당하고 있고 방어율은 8.2입니다. 그럴 정도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한 히로이케지만은 타지마가 무너질 가능성을 조금은 더 높게 보고 있다. 충분히 또 지바사이드의 정배당도 조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바도 좋아 보이고 지바사이드로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와 라쿠텐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어서 오시고요. 추천과 질차 부탁을 드립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눌러주세요.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소뱅과 라쿠텐. 자, 어떻게 보면 일단 역시 또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이죠. 일단 소뱅이 지금 현재 1위 탈환을 했고 라쿠텐은 여전히 또 30승 1무 47패로 꼴찌를 달리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팀 1위와 꼴찌의 맞대결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상대 전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일본 스포츠는 축구도 그렇고 일단 야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상성관계를 되게 탑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시즌 맞대결 12번의 매치에서 6승 6패예요. 6승 6패. 라쿠텐과 소뱅의 매치는 올 시즌 팽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엇보다 하야카와도 시즌 초에 조금 부진했다가 어떻게 보면 세이브전 리오넴전에서 최근 2경기 동안 22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어요. 그러면서 하야카와도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또 소뱅전이 2전 전승 1.20의 방울로 상당히 또 준수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단 말이지. 반면 또 오츠도 상승세요. 오츠도 지금 현재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요 경기 오늘 난이도 있는 매치입니다.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소뱅 저는 웬만하면 또 소뱅을 좋게 보는데요. 오늘만큼은 소뱅을 잘못 건드리시다가는 정말 한번 또 큰 코를 다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차례 조금 건너뛰시는 게 어떨까? 오늘만큼은 들어오더라도 소뱅이 들어오더라도 한 차례 관망이 조금 필요한 매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 어느 바 둘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우크라이나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 또 양 팀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또 맞대결이 처음인 팀들이 좀 있어.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또 지난 경기도 이제 또 약간 어제 경기였죠. 중국전에서 이제 또 조금 9시 반 경기였는데 조금 패스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단 또 양 팀들의 맞대결이 또 없었던 매치고 실제 우크라이나가 블로킹에서의 또 고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높이 면에서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우크라이나보다 조금 좋은 기량을 조금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경기 때도 일단 역시 또 블로킹이 또 16대 5였어요. 16대 5로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진들의 높이가 상당히 또 낮은 편이야. 웬만하면 이제 또 유럽 팀들 같은 경우는 뭐 190 이상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그런 정도의 높이를 조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실제 높이에서 조금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맞대결이 좀 없는 상태고 도미가 지금 이제 이번 대회 9경기 동안 1승 8패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높이는 좋아요. 일단 또 리시브가 조금 불안하고 여러 가지 공격 조합에서의 또 범실들이 조금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 도미가 또 높이 면에서는 상당히 또 약간 좋은 컬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블로킹에서는 충분히 또 어떻게 보면 직접 벨기에를 또 블로킹해서 또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도미니카 공화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맞대결 어떻게 보면 또 첫 맞대결에 일단 양 팀들의 매치는 도미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조직력이 완벽하지 못한 중국 상대로도 일단 역시 졸전 끝에 패배를 당했죠. 오늘 역시도 또 이 블로킹의 높이는 조금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걸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도미 역배, 도미 프랭 가능성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 경기는 어느 반은 좀 고민입니다. 185.5라면은 조금 고민이 돼요. 지금 현재 언더도 그렇고 오버도 그렇고 1.76배 동배당이 또 측정이 되어 있는 만큼 오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역시 또 어느 발은 패스하시고 도미 역배, 도미 프렌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본 야구 다음 경기는 또 요코베이와 또 이제 또 요미우리의 매치로 또 진행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가타 역시 또 무시할 수 없죠. 일단 2군 무대를 씹어먹고 올라와서 1군 무대에서도 나름의 또 검증됐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직전에 또 야쿠전에서 6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쳤다는 점들은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2군에서 검증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반면 또 위틀리 같은 경우도 실제 올 시즌 요코전에 한 차례 조금 고전하긴 했습니다. 5이닝 3실점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최근에 또 일본 야구에 적응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지금 퀄리티 스타트를 연속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위틀리가 지금 현재 조금 이제 리그 적응이 완벽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조금 난이도 있는 매치라고 조금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요미가 어떻게 보면 또 리그 내에서 또 분위기가 또 만만치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조금의 후반기 시작되기 전부터 후반기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고, 이제 또 교류전 이후부터 약간 경기력이 조금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또 한신과의 또 이제 1위 경쟁을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또 타선의 분위기도 조금 살아나 있고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요코는 좀 기복이 좀 있습니다. 요코는 아무래도 타선적인 분위기나 또 불펜의 분위기가 또 예전 같진 않죠.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선발이 조금 팽팽하더라도 저는 약간 불펜에서의 우세는 조금 더 요미 사이드로의 손이 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는 약간 요미유리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언어바는 조금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언어바의 키는 위틀리를 보면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약간 저득점의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는데, 오가타가 일단 다소간에 조금 이제 1군 무대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검증이 좀 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바는 살짝 패스하시고 요미 사이드로의 접근 포인트는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자, 다음 게임 또 폴란드와 이제 또 브라질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또 양 팀들의 매치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미리 보는 결승전 개념이 좀 있는 내용이죠. 일단 또 늘 또 강호들의 맞대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어떤 팀이 또 이기더라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매치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폴란드 같은 경우 이제 또 스타시아기 또 이제 나름의 또 성장세, 이제 팀 내 이제 간판 유망주가 아니죠. 이제는 간판으로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체급을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반면 또 브라질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이탈리아 다음으로 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가비가 좀 빠져 있어요. 물론 가비가 없이도 나름의 또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 경기력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가비가 빠진 부분에서의 또 아쉬움들은 좀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이제 또 약간 미국과 지면제로 조금 트리키에 같이 약간 경기가 좀 길어질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7.5 기준점이라면은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은 저는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 뭐 일단 상대전에서는 또 브라질이 또 폴란드전을 조금 압도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일단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서브로 또 흔들었던 내용들을 조금 잘 연출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브라질 사이드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되 핸디값은 살짝 고민이 됩니다. 브라질 일반 승 가능성은 상당히 또 높게 보고 있는데요. 핸디값은 갑이 빠진 빈자리는 조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요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질 일반색이나 아니면 또 약간 배당 욕심이 나신다면은 오버로 한번 일단 접근을 해보시는 게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거다. 요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끌고 와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게임 또 수원FC와 전남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이제 또 전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또 홈 경기 이제 광양구장이 또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면서 오프를 조금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죠. 일단 최근에 또 부산 아이파크와의 또 경기를 또 3대3의 무승부를 좀 기록을 했고, 일단 최근에 또 김포의 매치도 2대2 무승부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면서 두 번의 무승부를 연출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남도 공격이 발디비아 중심으로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역시 또 실점이 많죠. 꾸준한 이제 또 실점률들은 일단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고, 수원FC는 직전에 어떻게 보면 윌리안이 갑자기 빠졌어요. 윌리안이 또 일단 출전할 걸로 조금 봤었는데, 구단 측에서는 딱히 이유를 조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도 윌리안의 출전 여부가 조금은 반반 정도다. 일단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일단 양 팀들 이제 또 상대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전남이 수원FC 상대로 상당히 또 가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전남의 경기력들이 조금 지금 현재 후반기 들어서는 조금 반등세가 조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전남 프렌이나 조금 오버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수원FC가 어떻게 또 윌리안의 또 일단 출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긴 해요. 그런 애들도 조금 문제점이 될 수 있고, 뭐 하정우나 또 뭐 한찬이 이런 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일단 바비도 조금 아직까지 리그정을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오버도 좋아 보이고, 역시 또 전남 프렌 한번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신다면은 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천안과 김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해는 물론 전남을 한 차례 잡았어요. 그죠? 전남전에 한 차례 승리를 거두면서 1승 달성을 했습니다만은 그 경기 승리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전남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밀었었어요. 밀었다가 이제 전남은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한 차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김해가 골 찬스를 살렸던 분위기가 좀 있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따지고 보면 3무 11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약간 김해는 과히 또 좋은 팀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리그 내에서 최다 실점 1위 팀이야. 최다 실점 1위 팀인데 최소 득점 1위 팀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럴 정도로 득점은 안 되고 있고 실점은 최다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페이스가 지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일단 또 백화가 일단 이제 또 김해에서 적응을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과히 또 좋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천안도 지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라마스, 툰가라 이런 자원들이 좀 더 활약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지금 김해전이라면은 좀 약간 천안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는 좀 안 좋아요, 진짜. 물론 또 이게 약간 후반기 들어서는 조금 조직력들이 어느 정도 갖춰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기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경기력 자체가 아직까지 조금 원활하지 못하죠. 그런 부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충분히 또 천안 사이드 요 경기는 또 2.5 기준점에 오버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천안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반일도가 이제 또 복귀를 좀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공격진에 또 활로를 조금 풀어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김해도 이제 뭐 강등이 없죠. 이부 리그 자체는 강등이 없기 때문에 굳이 또 수비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들. 뭐 계속 공격이겠죠. 그런 점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오버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 역시 또 약간 승패는 아무래도 조금 김해 쪽으로 손이 가진 않죠. 그런 점들을 잘 접목을 시키신다면은 오늘 경기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또 중승부 오늘도 3전 전승이고요. 이제 4전 전승 중승부로 또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또 깔끔한 적중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20배도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20배도 저는 한 경기만 도와준다면은 20배 풀콩도 충분히 또 가능한 무세근의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점들을 여러분 조금 고려하셔서 충분히 또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도 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